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넓어가지고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는 거야. 아유 우리 동네 안 오니까 상관없겠지라고 했다가 그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 일본 현재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 며칠 전부터 일본에서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 난리입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도쿄에 바로 상륙을 한다 이랬다가 며칠 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로가 바뀌어서 오사카로 상륙을 한다. 좀 있다가 여러분 큐슈로 직방을 온답니다. 이러면서 일본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예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좀 약간 혼선을 넣은 약간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잘 없었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역대급으로 뭐 강력하다, 뭐 몇십 년 만에 제일 큰 규모로 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규슈에서 지금 약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러니까 위력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있잖아. 와 이건 진짜 일본이 완전 난리 난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실제로 상륙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또 아직까지 좀 난리인 이유가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느려요. 원래 태풍이 왔다가 이제 휙휙휙 가잖아요. 지금 일본에 온 태풍은 거의 사람이 있잖아요. 조깅하는 스피드. 러닝하는 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아침에 온 친구가 밤에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다. 지금 난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말에 일본 간다라든지 앞으로 일본 가는데 그때쯤 태풍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시기에 일본 가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갑시다. 태풍 10호 산산이네요.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한 건데 이게 남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있잖아요. 커브를 쭉 해가지고 일본 큐슈 요쪽을 딱 훑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뭐 이제 일본 시코쿠 지역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짜잔 연합뉴스네요. 태풍 산산 일본 규슈 할키고 동진 5명 사망 실종의 교통망 마비. 그리고 또 나오죠. 속도 느려 피해 더 커질 듯.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예상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도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짜잔 이게 NHK 뉴스 톱 사이트인데 태풍 10호 관동이나 동해 이 동해가 뭐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동해가 아니라 일본의 이제 도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고야 쪽이에요. 예, 그쪽에서의 이제 기록적인 폭우를 경계해라. 당장에 왜 움직임이 느린가? 티벳 고기압이랑 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태풍이 낑겨가지고 천천히 가니까 기록적인 폭우,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끼잖아요. 이걸 굳이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NHK 월드 뉴스네요. 7월 방일 외국인 여행자 329만 명 역대 최다. 일본에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죠. 그런데 이 밑에 기사를 보면은 국가나 지역별로는 중국이 77만 명, 그 다음에 한국이 75만 명.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깥에가 일본에 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때 항상 제가 좀 영상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거기다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아까 저렇게 태풍 온다 이런 거 대피한다 이러면은 말도 통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외국 분들은 솔직히 일본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일본에서도 급한 내용은 일본어로만 안내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고 행동을 하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는 진짜로 천차만별입니다. 어찌보면 이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 정보 있잖아요. 기상 정보 같은 거는 저희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발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 야후에서 이제 태풍의 경계가 필요한 시간대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면은 이 밑에 있는 킨키 도카이, 그 다음에 칸토, 고신 이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오사카, 고베, 교토, 나고야, 도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세 개를. 그쪽은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비도 많이 내릴 수가 있고 바람이 세게 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네? 그렇죠. 이 밑에 세 개. 예.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번에 뭐 영상 안 만들고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예보가 점점 늦게 뜨면서 태풍이 안 가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화가 되고 있다. 이게 열대 저기압, 태풍이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잖아요. 약해지면. 그래도 폭우, 비가 엄청 내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가 뜨는 겁니다. 맞아. 아까 나온 태풍 정보를 보면 엄청 센 태풍 아닌 것 같다라고 보였는데 이거도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태풍 10호 떨어진 곳도 재해급. 토카이 총雨량 1000mm 초과인가. 엄청나죠. 1000mm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면서 있잖아요. 이쪽 지역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이제 이번에 왔을 때 일단 처음 상륙했을 때 있잖아요. 큐슈에서 또 한 번이 물난리를 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큐슈에 있는 이제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도샤사이가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산사태 같은 게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렌터카 그 밀리실 때 조심하세요. 산 쪽으로 갈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큐슈 쪽에서 특히 이제 바람이 셌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정전도 일어나고 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게 다 지금 저쪽 규슈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이번 태풍이 좀 특이해요. 제가 이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비 때문에 있잖아요. 언덕집이 이게 바닥이 지면이 약해서 무너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규슈 쪽이야. 그 태풍 왔던데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은 도쿄 옆에 있는 여기 가나가와라는 동네입니다. 태풍이 아직 여기 왔어? 안 왔어요. 지금 태풍이 여기서 이제 오사카 가고 나고야 가고 이럴 찰나인데 거기가 아닌 지역에서 이미 이렇게 있잖아요. 절벽 붕괴로 무너지고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국도의 한쪽 면이 무너졌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국도 쪽에 산사태 나가지고 있잖아요. 비 때문에.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여기예요. 도쿄 옆에 있는 도쿄 옆에 가나가와. 있는데. 당 이쪽 지역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물에 잠기고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요쯤이라면서요 지금 이 가운데. 그런데 아까 지금 피해는 안 되는 여러분 여기거든요.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태풍이 안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넓어가지고 원래 그쪽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했던데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느리다 했잖아요. 그 비가 안 가요. 계속 내려. 밤새 계속 내려. 그러니까 아유 우리 동네 안 오니까 상관없겠지라고 했다가 그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도로 아가와 이제 아까 이제 집이 있잖아요. 파묻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오버스럽게 얘기하는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태풍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깥님 집 여기 살거든요. 이 제일 위에 러시아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건 앞만 보더라도 바깥에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 저희도 사실은 상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 8월 27일입니다. 홋카이도에서 기록적인 폭우 태풍 10호의 영향. 이게 태풍 10호가 홋카이도에 있는 저기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비를 내리고 싶어질 거야. 이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통계 역사상 1등의 비가 많이 내렸어요. 홋카이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도토도로 해가지고 홋카이도는 고속도로가 통행금지가 됐습니다. 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때 제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송 없는 날에 저 멀리 나갔다 온다고 우리 동네 태풍도 안 온다고 했겠다. 무슨 걱정입니까? 한번 나가야지 해서 지금 거 가자 해서 갔는데 이게 오는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비가 이렇게 내릴 정도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말도 못해 계속 점점 내리더니 이제 도로에 뜨는 거야. 통행금지. 고속도로에서 내리래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타다가 옆에 나오죠. 이게 일본이 이제 국도입니다. 274호선으로 내렸어요. 우회를 하라고 하니까. 국도도 비가 엄청 들어. 차도 엄청 많고.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는 계속 내리니까 속도를 못 내잖아요. 40km 정도로 이제 천천히 달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고속도로를 탔는데 통행금지만 안 내렸을 뿐이지 여기도 비가 엄청 내렸어요. 당장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창가를 가다가 밖에 이제 댐이 보이더라고. 홋카이도 쪽에. 그 내가 보면서 추미코 저거 사진 찍어라. 저거 증거해야 된다. 이래서 추미코가 사진 딱 찍었거든요. 이게 댐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합대. 이 정도로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댐 보면은 완전 꽉 차 있잖아요. 태풍과 전혀 상관없었던 홋카이도 쪽에도 이번에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광버스도 국도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비행기 놓칠지도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계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어이없어요. 아니 태풍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영향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태풍에는 의외로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홋카이도 뉴스입니다. 31일 미명부터 저녁까지 즉 31일부터 9월 1일 정도까지의 또 격렬한 비가 내릴 수 있다. 홋카이도에서도. 왜? 태풍 10호가 이거 영향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저 머리 워낙 이게 돌풍이 크다 보니까. 아까 전국 뉴스 봤을 때 홋카이도 지도도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아까 오사카가 난리예요, 나고야 난리예요, 도쿄가 난릴 수 이런 말 하는데 홋카이도 거긴 좀 약간 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 전국 뉴스에는 저희 동네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태풍 영향권인데 이게 느리다 보니까 엄청난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 난리인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 태풍이 일본 뭐 홋카이도부터 아까 규슈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난리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방송한 이유도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교통편이 갑자기 멈춰요. 이게 일본도 이게 흔히 말하는 아슬아슬할 때까지 사실은 비행기도 뜨고 기차도 운행합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런 것처럼 비가 막 내리다 하다 보면은 운행하려 했는데 그만뒀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갑자기 중지합니다, 중단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워낙 많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있잖아 미리 판단해야 된다 해서 예전보다는 미리 그 정보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이번 태풍이 좀 어려운 게 말했잖아요. 엄청난 역대급으로 처음에 진짜 거대한 경우는 일본 뒤집어진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뒤집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말이 나왔어. 야!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기상청 JR부터 해라도 불편하게. 그래서 좀 약간 약해진 것도 있었는데 근데 아까 딱 까고 보니까 또 언니 비가 또 너무 많이 왔대. 왜 경보를 안 했니? 이래가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런 교통 예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낼 때 엄청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 운행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미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잘 재검토 해주세요라든지 예, 그런 정보를 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예. 예, 그 스마트폰 보면 나오잖아요. 현재 위치, 날씨 있잖아요.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보는 게 전 제일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거죠. 여행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분들 렌터카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래요. 예,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일본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날씨 오면 좀 문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좀 항상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낸 도로교통정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 X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풍 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통행금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예를 들어 뭐 있잖아요. 내가 보는 스마트폰에 올라오겠지라고 하는데 안 올라와요. 이게 정보가 좀 느립니다. 이게 일본의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실제로 저희가 홋카이도 아까 비 많이 맞았다 했잖아요. 그날 구글맵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운전하고 있어요. 구글맵에서는 통행 가능이래. 갔지? 응 아니야 통행 금지. 이래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야 내가 구글을 믿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왜? 너무 국지적으로 이렇게 내리도 하다 보면 이걸 다 못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같은 건 이제 일본 도로교통, 이런 있잖아요. 국토교통성에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외국인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특히 일본의 이 렌터카가 좀 이제 경차라든지 외건 이런 걸 빌려주는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좌우가 바뀌잖아요. 일본 오면은. 근데 이게 바람이 엄청 세요. 태풍 오면은. 길도 미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럴 때는 좀 이제 있잖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로 직전에 취소하는 건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면서 그렇죠. 운전하세요. 그리고 시간 여유롭게 무조건 이 고속도로 타야 된다는 그런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둘러가도 되는 여유로운 루트로 그렇죠. 간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공통적인데 항상 일본에서 태풍 때 제일 많이 뉴스에 뜨는 게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챙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겁니다. 예, 배터리입니다. 모바일 배터리. 이거 진짜 필수품이에요. 이거 이제 은근히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휴대폰을 만땅으로 안 채우면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뉴스 나오면 항상 나갈 때는 휴대폰 이제 있잖아 배터리 만땅 그리고 모바일 배터리 만땅 그다음 케이블 이걸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그래야지 만에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태에서도 휴대폰만 터지면 솔직히 이 구조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라는 게 놔두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은 특히 이번에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오면은 지금 일본 정전의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규슈 쪽에 태풍 왔다 했잖아요. 여기는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 뭐예요? 10,000채 이상이 정전인 지역이에요. 이게 일본도 이제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라든지 뭐 하나 아까 나무라든지 쓸어서 걸리잖아요. 그럼 그쪽 다 정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번에 태풍이 지금 지나갔는데 아직 또 정전이 복구가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태풍이 이제 이쪽 지역, 오사카, 나고야 쪽 갈 수 있대잖아. 그다음 도쿄 쪽으로 약간 비도 온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의외로 정전이 좀 많이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계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있잖아. 풀 충전으로 소지하는 게 제일 낫다고 느낍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역대급으로 하는 이제 일본 현지 상황인데 이 태풍 자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느립니다. 예, 느리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아이고 이번 주말 어떻게 해요? 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비도 많이 오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태풍 다 끝났다며 여기는 태풍 영향권도 아니네 비도 안 오겠네 라고 생각해서 당하는 것보다 이번에 일본에 온 태풍은 영향권이 홋카이도까지 갈 정도로 크다네. 간접 영향으로도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고 가야 되겠네는 정말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러한 일본의 상황 예상보다는 약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넓은 범위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